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IT 이슈를 소개하게 된 임유진, 문채원, 김유인, 김영옥입니다.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 이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을 소개하기 전에 다들 이 문제를 한번 보시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긴장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크게 외쳐줬으면 좋겠네요. 2번이요. 4번? 1번이요. 2번이요. 아직까지 답이 안 들리고 있는데 4번이요. 3번. 답은 3번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답이 3번인 이유는 아니 도대체 왜 발표 자료가 날아갔다는 게 핑계가 되지 않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한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혹시 이 그림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구름이요. 아, 맞습니다. 이 그림의 공통점은 구름인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냐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는 그 클라우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우리말로 뭐죠? 구름이잖아요. 근데 구름은 저희가 살면서 어느 공간에서나 떠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기가 필요한 그 문서 같은 정보 같은 거를 그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라는 그 구름이란 단어는 아마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IT 기기 등의 클라이언트 무대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이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그런 엔드라이브 같은 거를 많이 써보신 적 있죠? 네. 근데 그게 이렇게 긴 문장으로 정의될 만큼 복잡한 기술이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과 같은 무형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자기가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듯이 그 업로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딱따구리, 찍바구리 같은 그 개인의 소중한 자산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런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올려놓을 때 필요하죠. 그게 꼭 그러니까 파일이잖아, 파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을 여기에 올리고 싶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구름 속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과연 내가 1년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니터 상에 바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1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별도의 설치가 없이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를 이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SaaS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김영욱 군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SaaS, IaaS, PaaS라고 부르는데 약자치고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붙는 AAS는 as a service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단어들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SaaS,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드롭박스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또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인터넷 상으로 제공을 받고 그냥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직접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기능을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aaS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인데요. 우리는 이것은 보통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데이터 자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서버나 아니면 스토리지 같은 저장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서비스하는 해주는 업체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틀만 제공을 받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틀 위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올려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데요. 넷플릭스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성장할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 애저 서비스 PaaS인데요. 보통 여기서는 보통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언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환경, 플랫폼을 서비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기가 직접 운영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맞는 운영체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제공하는 업체에 맞춰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에 맞는 비용을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앱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라는 것은 굉장히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해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게임에 관련해서 게임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가 게임이 클라우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라고 아시나요? 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인데 엔비디아 태블릿을 활용하여 그리드라는 앱을 실행을 시키면 다양한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게임 화면을 불러와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특성을 잘 활용한 탓에 그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연산을 서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기기들의 사양에 상관이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PC, 스마트폰 아니면 콘솔이라든가 TV 같은 경우 TV를 활용해서라도 게임을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들이 게임을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데 필요한 저장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걸리는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고 패치가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용이하고 또한 불법 복제의 위험 또한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클라우드 게임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하지만 이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시간 지연 문제인데요. RPG 같은 게임에는 사실 시간 지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트리밍을 하면서 아무래도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커맨드를 입력하더라도 바로 게임 화면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FPS와 같이 빠른 반응 속도를 요하는 게임이라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허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IT 시스템을 저희가 자산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드웨어를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그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에서는 이것을 초기 구매 비용과 지출을 적고 그리고 데이터 유지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비용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언제 어디에서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이동성과 휴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한 자료를 TV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어떤 곳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이용성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로는 저희의 그 정보를 신뢰도 높은 사이트에 저장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네, 일본 대지진에 관한 그런 장면들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람들이 남겨진 그 잔해 속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는 기준품이 아니라 그런 소중한 추억이 담긴